소장님. 네. 뭐 이틀 연속 올라가니까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약간 의아한 현상 나타났어요. 보통 시장 금리 올라가면 나스닥이 성장주 좀 빠졌는데 네. 오늘은 금리 조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예. 그 배경하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꼭 짚어봐야 될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 야, 언제는 뭐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았다 하더니 네. 또 언제는 또 달러가 강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더니 이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은 늘 그때그때 이제 다르게 또 해석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항상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초록색이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라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 파란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뭐 어떤 가격 지표들 간에 한번 겹쳐보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자, 이거죠. 이 무렵 한 달 동안의 움직임입니다만 이때는 금리 오르니까 나스닥 막 빠집니다. 뭐 그런 흐름이 있었고 금리 좀 내려오는 이 구간 동안에 나스닥이 좀 기운을 차리고 했던 그런 흐름인데요. 자, 그럼 이 구간은 뭐냐 말이죠. 이 구간은 금리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떨어집니다. 아마 이때가 가장 시장의 공포감이 컸던 때죠. 그때는 그야말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컸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도 몰리고 채권으로도 몰리고 주식은 팔아제끼고 하던 그 상황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아래쪽에 금리가 오르는데도 또 나스닥 오릅니다. 이 관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황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좀 그렇게 이연령 비연령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대체적인 관계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이른바 전통적인 금리 격차 이론에 따라서 고금리 통화가 강하다 해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금리 오를 때 달러도 강해지고요. 금리 낮아질 때 달러도 약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이 부분, 예, 금리가 낮아지는 이 구간에서도 달러가 막 강해지던 이때가 우리가 시장이 증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 그랬죠. 구간입니다. 예, 네. 지금 여기도 이제 조금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 원자재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여기서는 초록색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가 강하면은 원자재 가격은 떨어진다. 이것이 통상적인 관계입니다만 또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마다의 수급과 시장마다의 논리가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S&P 500 지수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S&P 500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 있어서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갈 만한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일 큰 근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다. 충분히 과매도 국면이다. 반발 매수세 내지는 저가 매수세 그리고 하방 베팅했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 이른바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 정도인데 그 흐름이 기술적 지표에서 이렇게 나왔던 다이버전스가 매수 다이버전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조금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한 것은 생각보다 시장의 에너지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S&P 500 21선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당장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또 CPI도 나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4,000포인트 트라이 하느냐. 아마 그때쯤 가면은 61선이 또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스닥도 보시죠. 나스닥은 일간 일목균형표로 보시고 있는데 여기서 제목을 일단 월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다들 진바닥을 봤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없어 합니다. 다들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눈에 야, 만만찮은 구간이 되는구나. 올라는 가더라도 우선 이 두툼한 구름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지금 여기 하다 보면은 11,800 내지 12,000 구간 이번에 급락이 오기 전에 오래 머물렀던 이 구간이 또 이렇게 눈에 접히고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면 12,700?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바닥 했던 그리고 무너졌을 때 결국 급락이 왔던
뭐 이런 정도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요 말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그저께인가 한번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도 빠졌는데 쉐브론입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엑슨모빌은 옛날에 다우지수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빠져나와 있고. 그렇죠. 자, 위클리 차트입니다. 코로나 저점 이후 이렇게 왔고요. 왔고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거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자면 죄송합니다. 이거 주간 차트가 아니고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메가폰 패턴이 보입니다. 메가폰 아시죠? 이렇게 확성기. 예. 자,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는데 요 메가폰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메가폰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추세 반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과거 대공황 때나 여러 증시가 급락할 때 한 번씩 나오기도 했던 패턴이기도 한데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절대적이다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시죠. 저도 참 기억납니다만 3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2019년 7월 8일이니까 딱 오늘이 7월 8일이죠. 그러네요. 예. 3년 전에 세 가지 기술적인 이유, 왜 불마켓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나왔던 그 중에 세 가지 기술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가폰 탑 패턴을 갖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무슨 진짜 전략 시간이나 이렇게 할 때 뭐 네. 이걸 봐서가 아니고 차트 보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저도 S&P 500에서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아마 이걸 걱정했을 겁니다. 이렇게 푹 꺼지는 걸 걱정을 했을 텐데 보시면은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메가폰 탑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이 왔습니다. 네. 이 장이 왔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결국 메가폰이라는 것이 꼭 무슨 급락을 예고한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이러다가 네. 이렇게 다시 튄다면은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에는 좋겠는데 이 튀는 것이 그러면 유가 때문에 튀느냐? 유가가 다시 튀면서 튀느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일간 차트상의 200일선, 월가에서 200일선을 중시할 만한 이유가 보이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줄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왔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메가폰 탑인 것 같아서 하방으로 베팅했던 세력들도 견뎠다면 늘 빠지는 것만 견디겠습니까? 하방 베팅했다가 올라가는 것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걸 못 견디는 경우는 어떠냐? 레버리지 썼을 때입니다. 그렇죠. 인버스가 아니라 꽃버스 이랬으면 이 장을 못 견디는 거고. 못 견디죠. 그러나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견뎠다면은 결국 코로나 때문이었긴 하지만 결국 이 장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반등 연준에 한번 맞서보자 하는 시장의 의지고요.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돌아가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한데 고용지표보다는 역시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CPI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약간 비극적인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도 낙폭이 그렇게 애초보다 또 낙폭을 오히려 줄이는 모습이라 뭐 아시아 전반 결국 시장이 어지간한 악재에는 지금은 견뎌내고 싶은 그 기운이 한 며칠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